늘스타TV를 구독해주시는 늘메이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네, 이제 서서히 중반기 공채 스멜들이 이렇게 스멜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배우고 있는 현재 승무원 준비생, 그러니까 예비승무원 예승이 친구들이 이런 리퀘스트들을 줘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요, 승무원 면접 도대체 왜 이런 거를 질문하나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면접관님은 이런 질문을 할까? 요상하고 괴상한 질문들을 한번 모아서 거기에 숨은 의도를 오늘은 늘스타 선생님이 돼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분들,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의 영상이 막간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안일 중 가장 잘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는 본인이 가장 잘하는 요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죠. 아니, 내가 식당에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집안일 하는 거? 그리고 요리하는 거를 물어볼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요리 능력이라던가 이런 정리들을 잘하느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일이라든지 내가 소소하게 해먹는 요리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이 나와요. 좀 급한 성향인가, 느긋한 성향인가 파악이 되고요. 가족 내에서의 이런 자신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처럼 챙겨주는 맏언니의 역할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집안일을 잘은 못해도 옆에서 엄마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맛있어? 이러면서 애교를 떠는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살짝 본다면 아, 이 친구가 팀에 어떻게 융화되겠구나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돈과 명예, 권력 중에서 본인은 가장 우선시하는 게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참 기가 찹니다 라는 답변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대통령 나온 것도 아닌데 이런 걸 왜 물어볼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직률도 많고 유난히 퇴사율도 많은 승무원에게 있어서는 이 직업을 대하는 그런 가치관이라던가 이 사람 인생 전체의 삶의 모토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이직도 안 하고 이 친구가 오래오래 여기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사 담당자들이 좀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너무나 지나치게 진취적인 성향이라서 이 회사로는 만족이 안 되는 친구인가? 이거 이야기 듣다 보면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너무나 수동적이어서 이 친구한테서는 월급 준 만큼 뽑아내지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중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본성이나 가치관을 평가를 하면서도 여기서 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돈을 선택하든 명예를 선택하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문장의 구성과 논리력도 보면서 이 친구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구나, 센스가 있구나 라는 것들도 확인해 가시는 그런 면접 질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도 비슷한 질문이에요. 지하철을 탔어요, 여러분. 지하철을 탔는데 노약자가 계시고 다리가 부러진 젊은 남자가 있고 그리고 임산부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다. 본인은 누구에게 자리를 양보하겠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질문이랑 거의 비슷한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어떤 분을 도와준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더불어서 좀 센스 있는 사람, 그리고 융통성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 답변에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융통성이 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제자는요, 정말 딱 한 명을 선택해서 그 한 명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자신의 논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마저도 못하는 제자도 있겠지요. 근데 조금 JQ, 아까 말했던 그 잔머리나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요, 하나로만 답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을 어떻게 골고루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가고 자기가 양보를 하면서 옆 사람도 설득하고 어떻게 해서 자리가 나면 그분까지 이렇게 해서 세 명이 다 앉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리고 그 순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순으로 좀 매겨보았다 라고 하면서 면접장에서 오히려 흥미롭게 이 답변을 이끌어가더라고요. 질문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거나 한 분만 꼭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융통성 있게 전부 다 지킬 수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이 면접의 답변에서 합격의 포인트를 얻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도 네 번째 뽑아봤어요. 페미니즘과 워마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 한참 이게 이슈가 되어서
정치나 뉴스 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시사 용어인데요. 페미니즘이나 워마드, 어떠한 특정 집단, 어떠한 이념을 갖고 있는 집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둥글고 중도적인 성향인가를 살펴보는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백지와 같은 색깔이라는 것을 강조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승객분들도요, 대선 시즌이라든지 그럴 때 탑승을 하시면 당신은 어느 당 지지하고 있냐고 이렇게 승무원한테 농담조로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이제 페미니즘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관심 있는 이슈였는데 승무원에게 승무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하면서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를 던졌을 때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내 손님 말이 맞습니다 하더라도 그럼 옆에서 듣는 손님들이 저 승무원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반대의 입장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손님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배척을 해버리면 손님이랑 아직 서비스 시작도 전부터 그냥 아예 밉보이고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좀 낮추면서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냥 이유 없이 싫어지는 거죠. 나랑 이념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찬성과 반대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본질을 논합니다. 그럴 때는 찬성을 논하시는 분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반대를 논하시는 분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 모두가 다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중간적인 자신의 성향을 밝히면서 어떤 부분으로 잘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잘 융화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최대한 둥그런 답변을 만들어내시는 게 키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째 질문, 이 질문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대선 시즌에 나왔던 질문인데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 중 어떤 사람을 지지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주 고전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선거법 위반에 잡혀갈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고발하시면 그 회사 브랜드 이미지 완전 망하겠죠. 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리가 없지만 정말 비슷하게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나는 인물론, 나는 공약론. 그래서 나는 공약집을 살펴보고 우리 국민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후보를 뽑으려고 노력 중이다. 그리고 비밀 선거이기 때문에 정말 정중하게 웃으면서 아직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 중이고 말씀드리기는 아무리 면접관님이라도 어려울 것 같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껄껄껄 웃으면서 요 녀석 봐라 이렇게 센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6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승무원의 면접 복장, 위에는 흰색 셔츠, 밑에는 블랙 스커트입니다. 근데 한 친구가 밑에 핑크색 스커트를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질문이 이런 게 나왔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평이하게 입었는데 본인만 분홍색 스커트를 입었을까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이 질문은 그 개인을 압박하려는 약간의 압박 질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때 중요한 거 압박 질문에서는 더 쫄지 말고 당당하게 웃기 당당하게 웃어주세요 여러분. 갑자기 노래. 그래서 당당하게 쫄지 말고 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괜찮은데? 제가 이게 패션이 좋아서요. 이렇게 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나친 개성 소유자인지를 판단하려는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핑크색 스커트 입을 수 있죠. 패션으로 충분히 입을 수 있는데 자, 승무원들이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다녔던 전 직장인 대한항공 승무원만 7, 8천 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승무원들이 승객 입장에서는 하나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승무원이 김승무원인지 박승무원인지 이승무원인지 상관없고 내가 대한항공에게 받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군대처럼 획일화된 서비스 그리고 좀 아주 규율 잡힌 자세 그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는 직업인데요. 거기서 본인만 좀 튀고 싶어하는 성향은 대체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요. 회사의 매뉴얼 지침, 그 많은 것들 따르기가 버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다라면 오히려 승무원 생활하는 게 힘들어서 이탈을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때에는 핑크색 스커트를 선택한 이유에서 저의 결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었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손님들, 승객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이다 보니 좀 더 멋지고 깔끔한 서비스인으로서 이미지 메이킹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준비된 승무원이라는 정도, 그 정도의 어필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7번째 질문, 이것도 좀 신박한데요. 최근 여러분이 본 신박한 발명품, 아이템 중에서 정말 이건 신박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소개해보세요. 근데 여기에 또 LCC 항공사로 가면 꼬리 질문이 달리죠. 뭐냐면 쇼호스트 버전으로 해보세요.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버전으로 해보세요. 라는 그런 꼬리 질문들이 달립니다. 아니 왜 도대체 내가 쇼호스트 아나운서 시험 보러 온 것도 아닌데 그런 걸 물어볼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승무원에게 필요한 순발력과 센스 보려고 하는 겁니다. 1차원적으로는요, 서비스를 할 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기내식도 추천을 할 때 뭐가 하나가 소진이 됐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을 아다르고 어다르게 할 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게 스무스하게 그 없는 선택지에서도 선택을 하시는 거고 어떤 분은 말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쁘고 왜 나는 그렇게 모든 서비스 선택지가 없는 거지 하면서 손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를 봐도 열을 안다. 그래서 어떻게 추천하는지를 봐도 이 사람의 이런 말투라든지 센스, 그런 화법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큰 차원으로 봤을 때 쇼호스트, 아나운서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약간의 끼가 필요한 엔터테이너적인 승무원 인재를 뽑고 싶다라는 겁니다. LCC 항공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요새는 FSC인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늘스타처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모델로 따로 등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승무원 자체 내에서 사내 모델을 뽑아서 이렇게 활동하고 싶다라는 의지들이 강합니다. 특히나 기내 특별 서비스다 해가지고 뭐 기내에서 사연을 읽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하고 OX 퀴즈, 가위바위보, 뭐 메이크업, 마술팀, 타로 봐주는 타로팀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를 가진 끼 있는 젊은 인재, 이것은 핵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오늘의 질문들로 여러분들 이런 거 왜 도대체 물어보셨는지 조금 면접자로서 면접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요. 면접관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트릭이 하나 있거든요. 저도 심리학책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여러분들 오늘 면접 긴장하시고 오셨을 텐데 떨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부분, 이거 여러분들을 위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100이면 100 사람들이 떨리기 마련이고요. 궁극의 떨림 상태에서 자신의 본연의 그 본성을 어떻게 하다 보면 계속 노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극한으로 몰기 위해서 하는 심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보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긴장하지 않도록 내가 좋아하는 빵, 내가 좋아하는 원빈 오빠, 내가 좋아하는 BTS 오빠들,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싱그럽게 더 많이 편안하게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요,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직도 안 누르셨으면 구독 꾹 누르고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